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스몰캡 팀장이신 윤혁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혁진 팀장님은 제가 애널리스트 했을 때 매니저로서 상당히 종목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스몰캡 하시면서 더 종목이 관심이 좀 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도성 페이스트 그리고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고분자 재료, 형광체, LED 형광체 재료 그리고 2차 전지용 음극재 등을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전자재료 전문 기업입니다. 2021년도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절반이 좀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14%, 그리고 LED 형광체 재료가 11% 이러한 그 구성으로 이렇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도성 페이스트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이러한 제품은 MLCC, 칩 저항기, 칩 바리스터 등에 적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칩들이죠. 수동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재료의 외부 전극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등에 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성전기의 MLCC 사업부가 지금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엄청나게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력 이런 매출 품목인 전도성 페이스트 쪽도 아마 실적이 3분기, 4분기 계속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니까 팀장님이 발표하신 레포트를 보니까요. 매출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돼서 상당히 2차 전지에서의 기술력이 높은 부분이지만 양산이 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실리콘 음극재는 이론상으로는 이제 기존의 음극재로 쓰이고 있는 뭐 인조흑연, 천연흑연 이런 흑연 대비해서 10배 에너지 밀도, 한마디로 전하를 10배를 더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 물질이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부피가 3배 가량 커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터리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뭐 폭발할 위험도 아마 더 커질 테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 고효율 실리콘 복합 산화물 양산에 이제 최초로 성공을 해서 현재 이제 고객사의 초고가 그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 첨가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했다라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랩에서도 하고 뭐 우리도 개발해서 우리는 효율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동사와 같이 대규모로 양산하는 업체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 이런 기술적 경쟁력 그리고 양산 경쟁력이 높은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주전자재료 하면은 국내에서 포르쉐, 이 타이칸의 음극재를 예, 납품하는 맞습니다. 업체라고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생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초고가 차량 그 한 대로 한 모델로 한정을 짓는다면은 뭐 크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에는 거의 그 첨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델부터 해서 그 음극재에서 네, 5% 가량의 그렇게 첨가를 흑연 중에서 5%를 대체를 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계속적으로 커질 게 2022년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모델의 파생 모델이 출시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8%, 5%가 아니라 8%로 더 첨가량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의 그 고객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가 이제 GM과 미국의 얼티엄 셀즈라는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오하이오랑 테네시에 이제 70기가씩 설치가 될 건데 여기에도 아마 이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부터 얼티엄 셀즈 첫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그때 또 맞춰서 이 대주전자 재료 매출액도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하에서 실리콘 음극재 매출액이 작년도에 이어서 13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25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또 여기서 2배 가까이 늘어난 5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생산 캐파 지금 뭐 모든 2차전지 소재들이 엄청난 캐파 증가를 이제 전망을 하면서 그 주가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의 실리콘 응급제 연말 기준 생산 능력이 작년 말에 480톤이었고 올해 말에는 2배인 960톤으로 예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0톤 그리고 26년도에는 2만 톤 가까이 증가할 거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속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실리콘 응급제 보니까 규모의 경제랑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최종단에서의 고객사의 매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 이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장에는 말씀하셨던 주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이런 판매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시장에서 2차 전지 산업의 기업들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당 채용되는 배터리의 용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 수혜를 받는 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응급제, 특히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용량당에 또 첨가비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데 5% 첨가하는 모델이 초고가 차량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8% 적용되는 모델이 또 채택이 될 테고 또 10%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용량당 첨가되는 양 어떻게 보면 이제 3중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거는 있겠지만 긴 흐름상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의 대장 대주전자재료 지금까지 SK증권 윤혁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